저는 최은희, 63세입니다. 30년간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친구들 모임도, 여행도 제 인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 있었죠. 그런데 오늘 2024년 12월의 어느 겨울날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요. 은희야,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곧 갈 것 같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정말 이별인가 싶었죠. 그런데 봉투 안에 든 것을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월급은 적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죠. 28배 나이에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다고. 제가도 하지 않고 평생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나물, 생선구이. 매일 같은 메뉴였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국이 짜다. 은희야, 생선이 비렸어. 네, 어머님, 다시 해드릴게요. 낮에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저녁엔 발 마사지. 밤늦게야 제 방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친구 순이가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다음 주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미안해,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귀찮은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2015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은희야,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가니? 결국 못 갔습니다. 친오빠가 전화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마지막인데 왜 안 와? 미안해. 어머님이. 누나는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닌가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오빠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30년, 1951, 26만 2800시간. 제 인생이 숫자로 계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집은 강남의 30평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로 15억은 되었죠. 그리고 경기도 어딘가에 땅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희야,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모시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을 안 하겠니?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30년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내가 유언장을 써놨어.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놨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헌신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계획을요. 2024년 11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30년간 해온 것처럼 손을 잡고 물을 드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12월 15일 아침,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은희야, 네, 어머님,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어머니가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시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0만 원. 30년의 대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희야, 변호사 사무실에 유언장이 있어. 내일 가봐.
네. 어머님, 다음 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잠든 듯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는 친구도 친척도 모두 멀리 하셨으니까요. 장례 후 3일째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와 경기도 땅, 그리고 예금 3억 원 전부를 숨을 멈췄습니다. 30년의 보답이 드디어 서울 소재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액 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네? 최은희 씨에게는 현금 10만 원 이미 전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게 전부인가요? 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지만 고인의 명확한 의사표시이므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30년, 10만 원. 제 인생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니었죠. 시어머니 집이었고, 이제는 복지법인의 집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야 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매일 닦던 거실, 30년간 매일 요리하던 부엌, 30년간 매일 빨래하던 베란다. 모든 게 남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30년간 무엇을 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전화였죠. 은희야, 소식 들었어. 괜찮아?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이야. 나는 울지 마. 내가 갈게. 기다려. 1시간 후 순이가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순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은희야, 이제 울어. 실컷 울어.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뭐였어? 30년이 10만 원이야? 내 인생이 10만 원짜리야. 순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10만 원이 아니야. 내 헌신은 진짜였어. 그게 중요한 거야.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30년간 쓴 편지들이었죠. 어머님, 오늘 병원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네요. 기뻐요. 어머님, 제가 해드린 미역국 맛있으셨나요? 내일은 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어머님, 제주도는 못 갔지만 괜찮아요. 어머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아요. 모든 편지를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은희가 또 병원에 데려다 줬다. 고마운 아이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걸, 이 아이의 인생을 빼앗고 있다는 걸. 2022년 5월 3일, 은희가 친정아버지 장례식도 못 갔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무 외롭다. 이 아이가 없으면 나는 2024년 10월 1일 결정했다. 은희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아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 재산을 주면 또 나를 기억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아이가 나를 잊고 자기 인생을 살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은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나를 잊고 행복해져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시어머니 나름의 사랑이었습니다. 재산을 주면 제가 시어머니를 기억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신 겁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복지법인에 기부한 것도 제가 죄책감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어머님, 빈 방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머님 마음은 알겠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은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통장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3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읽었습니다. 은희야, 이건 내가 30년간 나한테 쓴 생활비야. 내가 번 돈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병원 데려다 줬지. 그 돈을 나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이제 돌려줄게. 이걸로 내 인생을 시작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죠. 노란색 커튼을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던 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좋아했습니다. 작은 화분도 샀습니다. 장미였죠. 매일 물을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예쁘게 자라렴.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63세에 처음 시작하는 취미였습니다. 할머니, 이 자세는 힘드시면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30년 만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순이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은희야,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 여행? 30년 만에 처음 가보는 거야. 그럼 다음 달에 제주도 가자. 내가 못 갔던 그 제주도. 좋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은희야,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이야.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리는데 그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최은희 씨 맞으시죠?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저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 철수 장례식 때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김민수예요. 아, 남편 친구셨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철수 어머니는 잘 계시고요? 어머님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혼자 되셨네요. 네, 이제 혼자예요. 처음으로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퇴근 후에요. 30년 만에 받는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후 저는 아름다운 동행복지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한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박정희 어르신의 며느리입니다.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 어르신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죠. 이 책상들이 어르신 기부금으로 마련한 거예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50명 정도 돌보고 있어요. 어르신 덕분에 장학금도 줄 수 있게 됐고요.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공부 열심히 하니? 네. 저 나중에 선생님 될 거예요. 그 눈빛이 너무나 맑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르신 기부금으로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저처럼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아이. 잘 커야 해. 선생님 꼭 되고. 네. 약속할게요. 복지법인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여기에 쓰이고 있구나.
50명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문득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1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의미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님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없이 처음 보내는 시간들이었어요. 처음엔 원망스러웠습니다. 30년의 대가가 1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주신 건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유였어요.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늘 복지법인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재산으로 5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더 큰 유산을 주셨구나.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요. 어머님처럼요. 30년은 긴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어머님, 사랑했어요.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게요. 은이 올린 편지를 접어 서랍에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연인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좋은 친구입니다. 은희 씨, 다음 주에 설악산 어때요? 좋아요. 가을 단풍 보러 가요.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요.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복지법인 봉사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숙제도 도와줍니다. 은희 선생님, 오늘은 뭐 만들어주세요? 호떡 먹을래? 와, 좋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3천만 원은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그리고 가끔 아이들 장학금으로도요. 원룸은 여전히 작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요가는 계속하고 있고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그림 그리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바라셨던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지금 저는 64세입니다. 30년을 남을 위해 살았고 이제 1년을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30년이 아깝지 않냐고.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아깝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유가 더 소중한 걸 압니다. 10만 원으로 시작한 제 인생. 아니, 진짜로는 3천만 원이었지만 진짜로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자유, 희망, 새로운 시작. 시어머니는 그걸 주셨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그게 어머님 나름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요. 그리고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다는 걸요. 64세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추억톡톡은 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